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이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결정을 두고 지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미국 정부가 이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어서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4시까지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명령을 했죠. 네. 그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까지 가능하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사실 정작 내부적으로는 명분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미국 국무부 측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스파이 활동의 거점이라는 증거가 있다면서 의료 연구 등 민감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려고 시도한 사실이라든지 또 50명 이상의 연구자나 교수들을 대상으로 좀 포섭에 나섰다. 이런 사실 등 이 휴스턴 공관과 연계된 연방수사국 FBI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 총영사관 폐쇄의 이유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라면서 동맹국과 중국인들이 미국과 힘을 합쳐 공산당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뉴욕타임즈는 휴스턴 영사관은 주로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남부주들의 비자를 처리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양국 간의 이동이 어렵다면서 이 폐쇄의 후폭풍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계기만을 마련해 줄 뿐이지 정작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때린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다음 타깃으로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FBI가 기소한 중국인 군사연구원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으로 도피해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 파견한 것보다 더 많은 외교 및 영사 인력과 공관이 중국에 있다면서 이 상응 조치로 중국 내 미국 공관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이 티베트 지역 관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청도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휴스턴 영사관은 현재 간첩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미국 정부의 추가 통보를 받을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혀서 미국 정부에 정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와중인데 중국이 또 첫 화성 탐사선을 발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중국 국가항청국은 하이난 윈창 위성 발사센터에서 화성 탐사선 텐원 1호를 중국 최대의 운반 로켓인 창정 5호에 실어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궤도선, 착륙선, 탐사 로버로 이루어져서 화성 궤도 비행부터 착륙, 탐사까지 종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원 1호는 앞으로 7개월 동안 화성으로 이동해서 내년 2월 화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인데요. 2030년 안에 화성 샘플을 채취해서 돌아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텐원은 하늘에 묻는다. 이 천문의 의미로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인 구런의 시 제목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앞서 중국은 2011년에 첫 화성 탐사를 시도했지만 그때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중앙방송 CCTV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는 이 텐원 1호를 쏘아 올린 직후에 발사 장면을 일대일 공개를 했는데요. 발사 실패에 대한 우려로 생중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창어 4호를 착륙시켰던 중국은 2022년까지 유인 우주 정거장을 완성한다는 목표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안에 창어 5호를 발사해서 달 표면을 탐사하고 샘플을 채취한 후 이 탐사차와 착륙선을 모두 지구로 귀환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미군 우주사령부 창설을 담은 행정각서에 서명하면서 우주 탐사 재개를 선언했고요. 미국 항공우주국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사이에 이 5번째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일본에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여행을 장려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지금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행비 지원에 나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의 지난 22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8만 9,190명으로 미국과 브라질, 인도에 이어서 세계 4위 규모고요. 지금도 하루에 5,000명대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러시아 연방정부가 최근 휴가를 떠나는 국민들에게 최대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광청에 2,52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다음 달 15일부터 12월까지 관광업이 발전한 44개 연방 주체를 다녀온 자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 사용한 금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가 주도하는 결제 시스템인 미르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처럼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관광산업 살리기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말 기준 국가 관광산업 손실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조 원을 넘어서고 이 최악의 경우 250만 명까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관광청 측은 20여 년간 형성된 관광산업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 등의 기반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산업이 사양이 됐다가 다시 복귀를 시키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이 향후 자국민들의 국내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달 5일부로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러시아 관광청을 기존 경제개발부에서 연방정부 직속기관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올해 노벨상 연회가 취소가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바꾸고 있는데요. 네.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들 역시 지금 다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벨재단이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으로 12월에 열리는 연회는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라르스 하이켄스텐 노벨재단 사무총장은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노벨 위크는 평소와 같이 열 수 없다면서 올해는 매우 특별한 해로 모두가 희생하고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노벨재단 본부가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이 노벨상 수상자들을 초청해서 시상식을 하고 연설을 듣는 연회에는 스웨덴 왕실 가족과 외교관, 학자, 정치인, 경제계, 문화계 인사 등 약 1,300명 가량이 참석해 왔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인 1907년과 1924년에도 취소됐었던 이 연회는 이후에 쭉 열려오다가 1956년에 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대한 항의로 취소된 이래 64년 만에 취소가 된 겁니다. 네. 한편 1901년부터 수여된 노벨상은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문학상 부문으로 올해는 10월 5일에서 12월 사이에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